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개요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잠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별량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전통적인 회귀 분석과 달리 잠재 변수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측 변수를 이용하여 잠재 요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잠재 요인 간의 이론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모델과 측정된 잠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구조 모델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모델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고 구조 모델에는 여러 개의 회귀 모델이 결합된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보통 이와 같은 경로도로 표현됩니다. 경로도는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영향관계, 그리고 잠재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갖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도를 보시면은 많은 그리스 문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다, 감마, 베타, 크사이, 델타, 에타, 제타, 파이, 이러한 그리스 문자가 경로도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방정식 모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모델의 구성 요소를 대부분 이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구조방정식 모델 자체도 복잡하고 낯선 개념인데 거기다 그 모델을 표현할 때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을 더욱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용하는 통계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굳이 이러한 그리스 문자 표기법을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은 분석 결과나 분석 지표들이 종종 모델에서 사용되는 그리스 문자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에 이러한 그리스 문자 표기법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할 때는 최소한 이러한 그리스 문자 표기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시간에 구조방정식 모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리스 문자 표기법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재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경로도상에서 잠재 변수는 이와 같은 타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잠재 변수는 외생 잠재 변수와 내생 잠재 변수로 구분됩니다. 외생 잠재 변수는 그리스 문자 크사이로 나타내고 내생 잠재 변수는 그리스 문자 에타로 표기합니다. 외생 잠재 변수는 모델 내의 다른 잠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모델 내에서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반면에 내생 잠재 변수는 모델 내의 외생 잠재 변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내생 잠재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모델 내에서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 경로도를 보시면은 3개의 외생 잠재 변수가 있습니다. 크사이1, 크사이2, 크사이3, 그리고 2개의 내생 잠재 변수가 있습니다. 에타1과 에타2. 3개의 외생 잠재 변수는 여기에서 2개의 내생 잠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생 잠재 변수를 보시면은 내생 잠재 변수의 에타1은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도 하고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에타1은 크사이1, 크사이2, 크사이3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내생 잠재 변수인 에타2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이면서 동시에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반면에 내생 잠재 변수 에타2를 보시면은
에타2는 종속 변수로서 역할만을 합니다. 세 개의 독립 변수, 여기에서는 크사이1과 크사이3 그리고 에타1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만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생잠재 변수는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도 하고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잠재 변수는 관측 변수에 의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관측 변수 또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외생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 변수는 외생 관측 변수라고 하고 로마자 X로 나타내고, 내생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 변수는 내생 관측 변수라고 하고 로마자 Y로 표기합니다. 경로도상에서는 관측 변수를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경로도상에서 유일하게 로마자 알파벳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 관측 변수를 표기할 때 뿐입니다. 외생 관측 변수와 내생 관측 변수를 로마자 X와 Y로 표기하는 것이 로마자를 사용하는 유일한 예가 됩니다. 구조방식 모델에서는 공분산 행렬이 분석의 대상입니다. 회귀분석은 개별 케이스의 실제 관측값과 회귀식에 의해 추정된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는 기법입니다. 흔히 최소자승법이라 알려져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잔차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는 것이죠. 반면에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개별 케이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 케이스로부터 얻어진 공분산 행렬에 초점을 두어 표본의 공분산 행렬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분산 행렬 간의 차이를 가능한 작게 하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추정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제시하는 잠재 변수 간의 관계가, 그리고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가 맞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데이터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의 관찰은 이런 잠재 변수 간의 관계, 그리고 관찰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공분산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공분산 행렬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본의 공분산 행렬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이런 공분산 행렬 간의 차이를 가능한 작게 하는 구조방식 모델을 추정하기 위해서 구조방식 모델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모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합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로는 구조계수, 요인적재값, 공분산, 구조오차, 측정오차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계수는 잠재 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경로계수는 우리가 제시하는 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잠재 변수는 외생 잠재 변수와 내생 잠재 변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경로계수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외생 잠재 변수 크사에서 내생 잠재 변수 에타로 가는 경로 간의 회귀계수는 감마로 나타내고, 내생 잠재 변수 에타에서 또 다른 내생 잠재 변수 에타로 가는 경로 간의 회귀계수는 베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도를 보시면은 세 개의 외생 잠재 변수 크사이1, 크사이2, 크사이3에서 두 개의 내생 잠재 변수 에타1과 에타2로 가는 경로 간의 회귀계수는 감마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내생 잠재 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베타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경로계수에는 첨자가 있죠. 이 첫 번째 첨자는 목적지의 잠재 변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첨자는 출발지의 잠재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감마 2, 1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내생 잠재 변수 에타 2고 출발지가 외생 잠재 변수 크사이 1입니다. 감마 2, 3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내생 잠재 변수 에타 2고 출발지가 외생 잠재 변수 크사이 3입니다. 내생 잠재 변수 간의 회계수 베타 2, 1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내생잠재 변수 에타2고 출발지가 내생잠재 변수 에타1이 됩니다. 요인적재값은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경로 개수로서 람다로 나타냅니다.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외생 잠재 변수 그 사이에서 외생 관측 변수 x로 가는 경로 간의 회계수는 람다 x로 나타내고 내생 잠재 변수 에타에서 내생 관측 변수 y로 가는 경로 간의 회계수는 람다 y로 나타냅니다. 람다 x와 람다 y의 첨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계수의 첨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개의 첨자 가운데 앞의 첨자는 목적지를 나타내고 뒤의 첨자는 출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람다 x93 같은 경우는 외생 잠재 변수 크사이3에서 외생 관측 변수 x9로 가는 경로 간의 요인 적재값을 의미를 합니다. 람다 y6 같은 경우에는 내생 잠재 변수 에타2에서 내생 관측 변수 y6로 가는 경로상에 존재하는 요인 적재값을 의미를 합니다. 구조 방식 모델에는 회귀 분석의 회귀 모델과 달리 측정 오차가 존재합니다. 측정 오차는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측정 오차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통계적 추정회의를 반영할 수가 있고 순수한 구조계수, 즉 경로계수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외생 관측 변수 x의 측정 오차는 델타로 나타내고 내생 관측 변수 y의 측정 오차는 엡실론으로 나타냅니다. 다른 잠재 변수,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로서의 외생 잠재 변수 및 내생 잠재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내생 잠재 변수의 오차를 구조 오차라고 합니다. 구조 오차는 제타로 표기를 합니다. 이 경로상에서는 두 개의 구조 오차, 제타1과 제타2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타1 같은 경우에는 외생 잠재 변수 크사이1, 크사이2, 크사이3에 의해서 내생 잠재 변수 에타1을 설명하지 못하고 남는 오차를 의미를 합니다. 제타2 같은 경우는 내생 잠재 변수 에타2를 설명하는 3개의 독립 변수, 여기에서는 크사이1과 크사이3 그리고 에타1에 의해서 설명되지 못하고 남는 오차를 의미를 합니다. 구조방식 모델링에서는 공분산도 모수로 추정합니다. 외생 잠재 변수 간의 공분산은 파이로 나타내고 내생 잠재 변수의 오차, 즉 구조 오차 간의 공분산은 푸사이로 나타냅니다. 관측 변수의 측정 오차 간 공분산은 외생 변수, 내생 변수 구분 없이 모두 세타로 나타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의 개요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